LTV가 다주택자라도 60%까지 가능합니다. DSR도 단계적 완화 수순이 나타날 건데 2023년도 4월 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의 매수 수요층들이 어떻게 달라붙냐면요. 대출이 풀리면 달라붙습니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가 특례보금자리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신청한 거 보니까는 공급목표의 3분의 1 정도를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심사를 보고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대환을 할 수도 있지만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부가 있습니다. 대환이 더 많습니다. 갈아타는 거. 근데 집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제 앞으로를 이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대출이 풀리면 수요층이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시장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 시장이 어떻게 풀려가고 있느냐? 2022년 12월 달에 우선은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대출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된 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 1월 달에 규제 지역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대출, 세금, 거래에 대한 완화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샀던 사람이 지금 규제 지역이 풀렸다고 할지라도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이제 없어져야지 완벽하게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지겠죠. 근데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LTV 같은 경우가 70%, 그다음에 생애 최초는 80%까지 이제 가능한 부분이 이제 1월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플러스 이제 9억 이상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를 시켜서 분양의 중도금에 대한 대출 완화도 일어났습니다. 자, 고가 주택이 12월 때 일어났고, 지역적으로 용산,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대출이 대부분 60%, 70%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되었으니까 2월은 1주택자와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대출의 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될 겁니다. 3월 2일을 잠정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은 다주택자의 대출 완화들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총 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제 한 2주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놓은 부분들을 규제 지역에서 이제는 30%까지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비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은 4개국밖에 없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LTV가 다주택자라도 60%까지 가능합니다. 3월 2일 이후에 뭐 날짜는 조금의 변경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출을 과거에는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허용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너희들한테 장려를 했지만 이걸로 투기를 활용하네. 야, 너희들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도 하지 마. 9.13 대책 이후부터는 대출을 많이 막았어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로 전환시켜가지고 조금은 유리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완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각종 제약들을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3월부터 시행될 겁니다. 원래는 지금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를 할 경우에는 제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서 뭐 9억이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 의무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보유한 규제 지역 내에 소재한 담보대출을 만약에 취급할 경우에는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박아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3주택은 아예 그냥 규제 내 주택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시켜버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괄 폐지해서 개선이 되면은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조금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다만 좀 한계가 있어요. 저는 대출이 있거든요.
저는 대출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LTV 범위 내에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DSR이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DSR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특례 보금자리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내가 뭐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가 낮고 그리고 내 소득과 상관없이 DSR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은 DSR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풀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뭔가를 이제 수요층을 흡입하는 데 유입시키는 데는 조금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연체율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캡을 씌워놓고 DSR 적용을 시켜놓았겠지만은 요것도 단계적으로 개선되면은 수요층이 더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생활안전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DSR 적용 시점들이 원래 신규로 대출한 시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출 시점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1년 한시고 내가 만약에 3억에 대한 부분의 대출을 대환을 하려고 하면은 3억 5천은 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증액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다주택자의 대출의 완화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수요층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12월 달은 고가주택, 1월 달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대출 세금 거래,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대출 완화, 그 다음에 2월 달은 특례보금자리로 1주택자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2023년도는 3월 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2023년도 4월 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토지거래 허구구역을 풀어줄 것인가 안 풀어줄까. 이러면은 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지고 거래를 조금 많이 유입시키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연장이 되고 6월 달에는 또다시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강남 쪽하고 이제 송파 쪽하고 요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게 이제 풀리면은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들이 수혜를 누릴 거고 그 주변 지역들이 조금은 다르게 이제 움직일 양상들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벤트가 계속 있고요. 하반기에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고심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요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방향성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대출을 지금 12월 1, 2, 3에 대해서 대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일어났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출이 완화된다는 것은 수요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요. 2014년 7월에 대출 규제를 전면 완화를 합니다. 2014년 7월에요. 왜 완화를 했냐? 이제 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010년 이후에 지방의 지역들은 가격들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지만은 수도권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41조의 경기 부양책을 써서 LTV도 풀고 DTI도 40에서 60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2014년 7월 그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차별 없애라는 멘트가 지금의 어떤 정부의 방향성도 조금은 어느 정도 기조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키고 2015년, 16년, 17년을 맞이합니다. 2016년까지 시장을 보시면요. 그때 가격들이 대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규제들이 대부분 풀렸습니다. 재건축의 3법도 풀렸고 그 다음에 재초안에 대한 부분들도 유예를 둔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016년도 8.15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 정책이 나왔을 당시에도 재건축들을 꺾지 못하고 기존 주택들도 조금은 가격들이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주요 지역에 그래도 가격들의 상승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출을 완화하니까 수요층이 몰려든 겁니다. 시장에 맞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우리는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수요층을 계속 유입을 시키면 언제까지 가격이 무조건 오랫동안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거든요. 원래 5억짜리 집이 갑자기 8억을 합니다. 그리고 15억을 합니다. 5억짜리 집이요. 그게 한 2, 3개월 만에 우리 옆집이 5억에 팔렸는데 우리 집을 15억에 내놓아요. 그러면은 이 15억짜리 집은 절대 안 팔립니다. 이거를 14억, 13억, 12억, 뭐 10억, 8억, 7억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금 뭐 상승장이지만 조금 추격 매수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한 6억 정도로 협의해서 사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가격들을 막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출 완화해 준다고 하는 거는 완화해 준 당분간은 가격들이 워낙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비정상적이었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 정상적인 곳에서 시장이 경쟁을 할 겁니다. 가격 경쟁을 물건과 물건끼리 그 물건과 물건끼리 경쟁을 하다가 이거 너무 비싸네라고 하면 시장이 그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멈추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으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스프링 같이 튀어 올라오는 거. 예전에 가격들을 보면은 이렇게 V자 곡선을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우선 지금은 시장이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시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요자들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대기 수요자들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면 거래량들이 확 올라올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되는 무주택자들이 용기를 못 내니까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고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관심보다는 거래량을 살려야지 내수뿐만 아니라 정부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공학과 그다음에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의 인문사회적인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격들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가격들을 시장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도 꺾지 못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있은 이후에 이제 가격들이 급락을 했죠. 네, 급락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뚝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11월 3일 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제 대출 규제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완화를 하고 일부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가격들이 펼치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009년도 9월 7일 날 DTI를 전면 규제를 해버리니까 가격들이 조금 둔화 양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딱 이 시점이 대출 규제 완화를 한 시점이거든요. 시점부터 가격들이 쭉 올라갑니다. 거래량도 이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딱 하니까는 가격들이 또 둔화 양상들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2010년을 맞이하면서 금리는 올랐지만은 지방 시장은 가격들이 급등하고 수도권은 정책적으로 공급량도 많이 나오면서 가격들이 조금 많이 둔화되는 양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완화가 일어났을 때 수요층이 몰려드는 겁니다. 완화가 일어났을 때 수요층이 몰려서 가격은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서 1월달, 2월달, 지금 3월, 앞으로의 3월달 고가주택, 분양, 지역, 1주택자, 다주택자의 대출들이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수요층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수요층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그 완화 대책들이 대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완화한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렇고 다주택자의 대출 완화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은 지금보다 속도감 있는 거래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간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불안들이 있고 미국의 금리 기조를 봐서는 우리나라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은 거꾸로 우리나라 정부에는 금리 안정의 의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의 거래를 또 활성화시키는 부분과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금감원에서 카드사도 압박하고 대출금리 낮추라고 하고 정부에서 계속되는 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줄 인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체감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기조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기조들이 거의 반반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3.5인데 이걸 더 0.25 이상은 더 이상은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 이상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페드에 있는 점도표를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에서 크게 올리는 양상들은 없습니다. 올리는 구간들이 조금 있다가 5.25 이상으로는 올해 점도표를 보니까는 좀 우위를 차지하는 게 5.25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아쉬운 거는 매파 성향이 강한 제롬 파월 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금리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부작용이 일어난 것보다는 그 원인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실패로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불안정한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출에 대해서 수요층을 늘리려는 기조들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게 포인트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과 결합해서 이 대출과 규제 완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완화된다는 것은 수요층의 증가를 시키는 거고 그 수요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화된 가격이 되고 그 정상화된 가격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가격 경쟁으로 시장에서 스스로 가격들을 형성하는 시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직까지 DSR이 있습니다. DSR도 단계적 완화 수순이 나타날 건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이거는 되게 정부에서 예민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완화될 것이라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DSR 완화도 시장의 수요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유입 요인이 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수순도 분명히 밟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대출을 전면적으로 다 푸는 시장처럼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